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벌써 주역 타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주역 타로 첫 번째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역 괴를 어떻게 보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주역 주사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제 엄청나게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음. 일주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 그 주역 괴 뽑는 거 숙제하셨잖아요. 하시고 데일리도 피드백 남겨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내일부터 나갈 숙제는 주역 주사위를 활용해서 괴를 리딩하는 걸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그 주역 주사위 사례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되는지를 상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그 그랑블루 주역 타로 세트 안에 들어있는 주역 주사위는 6면 주사위잖아요. 그래서 8면하고는 살짝 사용 방법이 다르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6면 주사위를 사용하는 방법은 8면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쓰시다 보면 저는 이제 주사위를 종류별로 다 주역 주사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임상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8면보다 오히려 6면이 더 리딩하기가 쉽고 더 편하더라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지게도 배우시고 나중에 심화반 가시면 이제 변개도 배우실 텐데 머릿속으로 이 지게와 변개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 8면 가지고 하시기에는 이게 정말 머리 좋은 분 아닌 이상은 머릿속으로 그 궤를 그려서 이거 음량을 바꾸고 막 위치를 바꾸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육면 주사위는 그 궤가 그려져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딱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음량을 바꾼다든지 변개를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쉽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랑블루 지역 타로 세트를 구성할 때 6면 주사위를 넣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주사위를 종류별로 다 써봤지만 해보니까 6면이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겠더라 하는 걸 알고 6면을 했다는 거. 다만 처음에 주사위 던졌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8괴잖아요. 그런데 주역 주사위에 6개밖에 없잖아요. 6면이란 얘기는. 그 말은 2개의 괴가 없다는 얘긴데 선생님, 그럼 어떡하라고요? 당황하지 않고 없는 2개의 괴를 어떻게 보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준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내일부터 주역 주사위로 숙제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예습 차원으로 미리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보시라고 주역 주사위를 우리 단톡방에서 제가 미리 해드렸잖아요. 뿐 아니라 다양한 배열법으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역 타로 카드 가지고 리딩하는 것도 질문하고 리딩하는 것도 일부러 매일 다른 배열법을 썼어요. 네. 아, 왜 맨날 배열법이 바뀌지? 이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예습 차원으로 일부러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이걸 다 배우시고 나면 여러분들도 다양한 배열법으로 다 리딩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초반에서 다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64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익히고 지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배열법으로 리딩하는 것까지가 우리 주역 타로 기초반의 내용이고요. 이제 심화반 넘어가게 되면 4개로 다시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게 말고도. 네, 그래서 변개에 대해서 그 4대 변개에 대해서 배우고 활용하고 리딩하는 방법뿐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주역 타로 카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처음에 그 괴의 이름도 생소한 데다가 이 괴가 어떤 의미인지 그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딱한 고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말고 실제 주역 타로를 임상에서 해가지고 손님하고 이제 상담하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괴의 의미가 나오더라. 실제 상담에서 나왔던 다양한 키워드를 심화반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아요. 주역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활용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이번 기수부터 우리가 기초반 심화반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면 심화는 더 심화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애정운이잖아요. 주역 타로 카드로 애정운 리딩하는 방법까지 네, 이번 기수분들부터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셨어요. 네, 어쨌든 그건 4주 강의 끝나고 심화반 들어가서 제가 또 상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하지 않았던 이 육면 주역 주사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드리고요. 읽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네. 아우, 선생님,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할 정도로 많이 사례를 들어드릴 거니까, 네, 익히시고, 내일부터 바로 아침에 주사위 던져서 데일리 피드백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매일 데일리 하시잖아요? 8주 후에는 다들 도사 되십니다. 저처럼 매일 열심히 피드백을 하신다면. 근데 숙제 안 하시고 선생님 저는 단톡방에서 눈팅만 해요 이러시면 선생님 그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해봐야 이게 자기께 되거든요. 네, 아유 보는 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선생님. 직접 본인이 던져보시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게가 이런 의미로 나타나는구나를 체험해 보셔야 그게 정말 산교육이 돼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강사님 저도 같이 하잖아요. 네, 8주 동안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 졸업하시는 그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매일 데일리를 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 네, 여러분들이 8주 후에 바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주역괴를 뽑아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빨간 색깔 괴가 나오면 뭐지? 나 오늘 무슨 일 생기는 건가? 막 불안해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먼저 오늘 그거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주역 64개 중에 힘들고 어렵다는 악명을 떨치는 4대 단계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선생님들이 숙제하면서 워낙 불안해 하셔갖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진 피드백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빨갛게 나온 날 후덜덜 막 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역은 좋아도 나빠도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을 항상 준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개가 나와도 그닥 좋아할 필요 없고 너무 나쁜 개가 나와도 아주 절망할 필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역을 공부하시면서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와, 우리 선생님들 제가 놀랍게도 숙제 검사하면서 배우지도 않은 걸 벌써 우리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와, 대박. 어떻게 된 거죠?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계신 거죠? 하고 봤더니 제가 만든 이 그랑블루 주역 타로 카드가 안에 지게가 다 들어있었잖아요. 와,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지게라는 걸 모르시면서도 지게를 활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깜놀했습니다. 와, 이런 카드라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숙제해 오신 분들 제가 한 땀 한 땀 다 검사를 해서 숙제 검사하는 란에 넣은 것도 있고요. 이따가 설명할 대길계의 숙제해온 것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넣기도 했고 물론 4대 난계에도 또 갖다 넣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해오셨던 그 숙제에 관련된 내용도 아낌없이 강의 자료에 다 담아왔습니다. 내가 해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오,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더 빨리 익히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의 얘기는 솔직히 그런갑다 이러고 말잖아요. 내 얘기를 해줘야 기가 번쩍 뜨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숙제 검사.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숙제가 있었죠. 매일 주역 괴를 뽑아보시고 처세술로 피드백까지 해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숙제 안 하시면 그쵸 15kg짜리
개사료 한 포대씩 벌금으로 받는다 그랬죠. 저희 집 대박로또 당첨이 먹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 유기견 센터에 기부하시는 겁니다. 다만 기부할지 말지는 자율적으로 합니다. 네,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진 뽑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주역 타로 카드 2장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타로 카드 2장을 뽑아서 이런 식으로 먼저 뽑은 건 앞에 있는 괴를 보고 두 번째 뽑은 것은 딴 거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보죠. 자, 두 번째 뽑은 카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숫자를 한번 남겨보시죠.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답쓰기가 좋은 게 다 숫자가 들어있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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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각각의 효에도 다 숫자가 있어서 어디를 봐야 될까요? 숫자를 남겨보겠습니다. 야, 제가 이렇게까지 낚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도 낚이지 않고 대동단결하야 5라고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뽑은 거는 딱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두 번째 뽑은 카드는 요거 동그라미 안에는 요거 딱 요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두 번째 뽑은 카드에서 뭘 봐야 되는 걸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선생님 딱 요것만 요거 딱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어차피 두 번째 뽑은 카드는 저 동그라미에 있는 숫자만 볼 거니까 그럴 바에야 두 번째 카드 뽑지 말고 주사위를 던지셔도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역시 우리 선생님도 숙제를 열심히 해오시다 보니까 아무도 낚이지 않고 너무너무 잘해주시네요. 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중지곤 괴에다가 뒤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오효 요렇게 리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지곤 괴의 의미를 찾아보시고 자, 오효라고 했으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고 갔더니 수지비가 있네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수지비까지 찾아서 해오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지비가 아직 배우지도 않았던 바로 지괴라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괴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서 지괴까지 리딩을 해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 놀랍습니다. 네. 숙제 검사하면서 강사 신나! 막 이러면서 숙제 검사를 했다는. 자, 보죠. 자, 우리 선생님. 두 장의 카드를 뽑으셨는데 제가 오른쪽 카드는 왜 네모를 쳐놨을까요? 요것만 보세요.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뇌천 대장괴에 사효를 하신 건데 자, 요때 사효를 앞에 거에서 보나요? 뒤에 거에서 보나요?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선생님 뒤에 거 아무것도 안 본다 그랬죠? 숫자만 본다 그랬습니다. 뒤에 동동 떠다니는 사를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카드에 적용시켜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효 요렇게 해서 읽는 겁니다. 34번 뇌천대장괴 사효 잘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크게 성공한다. 사효는 가장 안정된 운이고 과시하며 탄탄대로로 가는 형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 선생님 이거 의미가 너무 좋네요 하셨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각각의 효들마다도 색깔이 지금 들어있죠. 색깔은 길흉을 의미한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었고 가장 좋은 게 보라색, 그 다음이 파란색, 중간이 검정색, 나쁜 게 주황색, 더 나쁘면 빨간색 요렇게 5단계로 길흉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딱 보는 순간 보라색 가장 좋다는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의미도 이렇게 좋게 나왔던 거죠. 자, 우리 선생님은 어떤 일이 생기셨나 봤더니 오랜만에 세브란스 치과에 가는 길입니다. 10년 전쯤 큰 교통사고 이후 어머 세상에 사고가 났었군요. 계속 다니고 있는데 치과랑 안과는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서 몇 번의 이사를 했음에도 여전히 신촌까지 정기검진을 다니고 있습니다. 보철 상태도 좋고 전혀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 크게 기쁜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거겠죠. 선생님 건강한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뭐니 해도 뭐니였는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다 건강 잘 챙기세요. 진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만 안 나와도 천지를 잃은 듯. 와, 정말 너무 괴롭던데 선생님들 건강 조심하세요. 자,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뇌화풍괴 사효죠. 그럼 네 번째 올라가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지화명의가 되겠네요. 자, 괴는 뇌화풍, 풍성하여 성대함. 아침부터 친구가 만난 거 사준다고 브런치를 풍성하게 먹었네요. 와, 부럽네요. 저는 그 브런치 드시는 분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뭔가 삶의 여유를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그 보통 브런치 드실 시간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제일 바쁠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대가. 출근해서 막 한참 업무 처리하고 막 할 때라. 브런치를 즐긴다는 건, 네, 많이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효를 갔더니, 그쵸, 지화명이 밝음이 손상당함이라고 쓰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친구와 함께 잘 지내고 밥 먹고 커피 먹고 저녁에 약속이 또 있어서 이번에는 나누어서 돈을 내는 과정에서 좀 누가 더 내게 되어서 즐거움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마감했어요. 자, 내화풍은 풍성하다, 풍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괴인데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다 좋았는데 풍성하게 잘 먹고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 지화명의는 땅 속에 해가 들어가서 깜깜한 이런 걸 나타내는 괴잖아요. 아직 안 배우셨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죠? 복선을 깔고 있죠. 나중에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들었는데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의 특성이죠. 복습과 복선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살짝 마음이 찜찜했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네요. 자, 또 다른 사례. 우리 선생님 두 번째 카드로 뽑지 않고 주역 주사위를 활용하셔가지고 잘하셨습니다. 네. 자, 뇌퇴 귀매개의 3효. 네, 세 번째 여기 뇌천대장이죠. 자, 우리 선생님은 질문을 던지고 뽑으셨어요. 오늘 은행 대출 연장 원만히 잘 될까요? 대출 연장. 저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은근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금리가 매번 달라져 갖고 그 금리도 신경이 많이 쓰이던데 우리 선생님 잘 하셨나 한번 볼까요? 자, 뇌택김에 기뻐함으로 움직인다면 올바름을 얻지 못한다. 자, 세 번째 요기가 나왔었다 그랬죠. 뇌천대장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제 잘 써놓으시고 자, 새벽에 이 괴를 뽑고서 종일 무슨 뜻일까 생각했다. 선생님 잘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일리 숙제를 내는 건 바로 이런 거를 노리는 겁니다. 괴를 뽑고 나면 궁금해서라도 하루 종일 도대체 이 괴가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달만 하시면 여러분 이 괴 얼마 안 돼요. 64개밖에 안 됩니다. 64 여러분 한 달이 30일이면 2달만 하시면 괴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괴를 뽑아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궁금하니까요. 우리 선생님처럼 하루 종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 와중에 내가 이 괴를 딱 경험하고 나면 와, 이 괴가 이런 의미였구나.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뇌택 기매에 기뻐함으로 움직인다면 올바름을 얻지 못한다는 오늘의 현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보여준다. 경제가 늘 좋을 수는 없음을 늘 상기하고 대비하는 거로 유비무환 정신으로 무장해봐야겠다. 와, 우리 선생님 이렇게 의미를 잘 찾아내시잖아요. 올바름을 굳게 지켜 이로움을 내는 뇌천
뇌퇴김의 선생님, 요게 아직 괴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뇌퇴김의 뜻과도 연결된다. 은행일은 단순히 사인하는 거였으나 대출을 불러오는 상황에 각성해 봐야 한다는 뜻으로 나온 괴로 여겨진다. 잘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절대로 이 뇌퇴김의 괴를 잊어버릴 수 없으실 겁니다. 자, 또 보죠. 이번에는 사나비의 상효, 맨 위에 있는 걸 우리가 육효라 부르지 않고 상효 이렇게 부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맨 위에 6번째 있는 효를 우리가 상효라고 부른다면 맨 아래 첫 번째 있는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무슨 효라고 부를까요? 채팅창을 보고 있겠습니다. 오, 역시 와, 이 속도가 놀랍네요. 대동단결하야 초효라고. 야,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역의 괴 하나하나가 하나의 우주다. 한 세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걸 우리가 1효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초효라고 부르고 중간에는 2효, 3효, 4효, 5효까지 잘 갔다가 마지막에 6효로 하지 않고 용어를 바꿔서 불렀었죠. 상효 이렇게요. 그래서 초, 상 이렇게 특별히 용어를 다르게 불렀었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자, 보죠. 자, 사나비계의 마지막 상효, 치열하게 투쟁, 꼭꼭 씹는 심정이다. 오늘 상담 손님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고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각자의 삶이 모두 치열하고 저는 오늘 꼭꼭 씹는 심정으로 업무에 임했어요. 꼭꼭 씹는 심정이었던 거죠. 네, 마지막 제일 위에 고집불통, 기막고 욕심으로 눈앞을 가린다. 형틀을 씌워 길을 없애니 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진짜로 귀가 없어질 뻔한 손님이 있었다고요? 사고로? 와, 대박이네요. 정말 귀랑 관련된 손님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분 점사인지 아니면 인증서 액자를 4개나 샀는데 그게 전부 별로였어요. 그 점사인지 형틀하니 액자 생각이 납니다. 아, 좋아요, 선생님. 모든 선생님이 그 괴에 관련된 경험을 하신 걸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선생님 이거 괴 하나하나 64개의 경험을 하시면 모든 괴를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이 64개를 언제 다 경험하지? 하지 마시고 8주 만이라도 열심히 하시면 웬만한 건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풍지관 괴의 맨 위에 자, 문제를 또 내볼까요? 아까 맨 아래가 초효라고 했는데 맨 위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채팅창을 보겠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 그 효의 이름을 지금 써주시는 거세요? 와, 이 놀라운 선생님들을 보라. 이야, 저는 상효만 답해 주셔도 만족하려 그랬는데 와, 우리 선생님들이 상구라고 남겨주고 계십니다. 와, 우리 아직 복수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놀랍습니다. 그쵸? 맨 꼭대기 위에 양효니까 구가 들어가서 상구라고 불렀죠. 오, 대단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역 지난 시간에 첫 시간 배웠었고 지금 2번째 시간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놀랍네요. 자, 보겠습니다. 아침에 예약 손님 상담 후 건강이 안 좋아진 듯하여 홍채 검사해 주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건강상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후 점심 식사하려고 가는 도중 상담 전화가 걸려왔네요. 결국 점심 식사는 다음으로 약속하고 긴 상담을 시작했답니다. 금전적으로 풀렸던 하루였네요. 아, 우리 선생님 점심을 포기하시고 상담으로 이렇게 긴 상담이면 상담료가 많이 들어와서 금전적으로 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 물 흐르듯이 무탈하게 보냈답니다. 아우, 네,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끼니도 거르시고 이렇게 상담을, 네, 멋집니다. 자, 또 이런 방법도 있었죠. 하나, 둘, 셋, 세 장을 뽑아서 하루의 흐름을 읽어주는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 세 장의 카드가 나왔는데 수레든, 산천대축, 수상건 요렇게 나왔죠. 보죠. 자, 먼저 수레든. 1시에 약속한 언니로부터 아침에 1시 30분으로 약속이 미루어졌다. 저녁 어제 처음 수업하는 날이라 늦게까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도 아프고 해 출근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자, 그 다음이 산천대축이죠. 양평 산속에 오니 산과 하늘만 보이지만 아침과는 다른 기운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뽕도 따서 먹고, 어머 세상에 뽕을요. 상추도 따서 실컷 먹었다. 자, 마지막이 수상건. 쉬는 것이 최고인 것 같다. 오늘은 별다른 일 없이 자는 것이 좋겠다. 어머 선생님, 이 괴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활용하셨는데요. 이 수상건이 원래도 요 건자가 잘 보시면 여기 발족자가 들어있잖아요. 다리 절다의 다리 절다 건자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절다라는 의미를 가진 괴인데, 다리를 절다 보니 어디 가지 마라 하는 의미가 진짜 괴에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어디 가지 않고 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리딩 잘 하셨습니다. 이런 게 정말 살아있는 주역이죠. 일상생활에서 이 수상건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걸 몸소 체험하시고 알려주셨네요.